시간이 돼서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수집된 정보들을 관리하는 것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5가지 항목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룹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몇 개 수집을 안 했기 때문에 크게 그룹에 대한 그 필요성은 없지만은 이 레퍼런스가 50건, 100건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이제 프로젝트 때 따라서 좀 분류하는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그룹을 쓸 수 있게 되는데 그룹은 이 좌측에 있는 그룹 패널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한 메뉴를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또는 상단의 그룹스 메뉴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주로 좌측에 있는 방법을 주로 쓰고 있고요. 만드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게 그룹스에다가 그룹들을 만들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꺽쇠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스터디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꺽쇠 모양 부분이 그룹 셋이 되고요. 그 아래쪽에 뭔가 서랍 모양의 폴더처럼 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씩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그룹이 3개가 만들어져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게 되면은 꺽쇠 마이 그룹스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 상위가 있고 그다음에 하위에 꺽쇠가 또 있는데 하위 꺽쇠 부분은 선택을 클릭을 한번 하시고 그다음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크리에이트 그룹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그룹을 통해서 그룹들을 만드실 수 있는데 그룹은 여러 개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누를 때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그룹들을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더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뉴 그룹의 하위로 또 다른 그룹 카테고리를 만들 수는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윈도우의 폴더에서는 계속 하위 폴더를 세부로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지만은 그룹은 그룹 셋 아래에 그룹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어디서든 요 그룹스 아래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 크리에이트 그룹 셋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그룹 셋을 누르시게 되면 새로운 뉴 그룹 셋을 만들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똑같이 크리에이트 그룹을 통해서 하이 그룹들을 만드실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트와 그룹 형태로만 구성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 이름들은 다 바꿀 수 있어요. 먼저 마이 그룹스라고 되어 있는 그룹 셋에서 선택하시고 클릭하신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게 되면은 리네임 그룹 셋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셋 이름도 내가 이름을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네, 아래쪽에 있는 그룹들도 선택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한 다음에 리네임 그룹은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 리네임 그룹 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내가 이름을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주게 됐을 때는 그 이름이 알파벳 순서에 자동 정렬이 돼 버립니다. 지금 제가 Z로 두다 보니까는 바로 이게 하이로 내려가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름을 어떤 식으로 주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게 정렬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정렬을 조정할 수는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부분 내가 지정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저 같은 이제 번호를 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이제 해당되는 과목명, 서브젝트명들을 이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름을 줄 때는 넘버링을 주고 그 다음에 뭔가 알파벳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줄 때는 좀 자동 정렬밖에 안 된다라는 거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내가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룹을 이제 구분해 놨으면은 내가 갖고 있던 레퍼런스를 가지고 각각 그룹에다 편성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이 편성을 시킬 때는 내가 갖고 있던 레퍼런스 중에서 선택을 하시고 클릭을 꾹 누르신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각각의 내가 원하는 그룹에다가 떨궈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넣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물론 이렇게 하나씩 클릭하고 넣고 클릭하고 넣기에는 너무 개수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땐 대부분 어떤 방식을 취하시게 되면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하시는 이렇게 복수계를 한 번에 선택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으시고요. 복수계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선택이 되셨으면은 꾹 클릭하시고 드래그 앤 드랍 하시게 되면 한 번에 뭐 여러 개를 수집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이렇게 이제 안 하실 거고요. 내가 어떤 특정 키워드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만 같이 모으시게끔 되어 있을 텐데, 그럴 땐 대부분 이게 상단에 있는 위에 검색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비드-19으로 좀 모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비드라고 치게 되면은, 이렇게 코비드라는 키워드가 들어간 것들만 쫙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나는 타이틀에 있는 것들에서만 보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위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간편 서치, 심플 서치를 이용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어드밴스 서치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영역에서 특정 키워드, 그래서 저는 타이틀에 코비드라고 써 있는 것만 모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서치를 누르시게 되면은 타이틀에 코비드가 들어간 것들만 딱 모이게끔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나는 연도가
2021년도 것만 뭐였으면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은 2021만 딱 잡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하신 상태에서 좀 많은 걸로 해서 자,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시게 됐을 때 이제 좀 개수가 많죠. 이렇게 많을 때는 쭉 드래그를 이렇게 다 드래그해서 잡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다 드래그 잡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많습니다. 어차피 내가 이제 필터링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내가 정렬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컨트롤 키랑 알파벳 A 누르시게 되면은 전체 셀렉트가 됩니다. 컨트롤 알파벳 A 첫 번째 레터인 A를 누르시게 되면 되고요. 전체 셀렉트 된 상태에서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어두시게 되면은 그룹을 생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룹을 이해하실 때 좀 이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여기 왼쪽 아래 클리어 서치 하지 않으시면 이게 계속 검색된 상태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클리어 서치 누르시면은 전체 레퍼런스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그룹을 보실 때 좀 중요한 거는 그룹은 내가 어떤 형태로 이렇게 파일을 폴더에다 하나씩 넣어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좀 어렵고요. 필터링 하는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이정희 선생님의 논문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01번에도 넣고 02번에도 넣고 03번에도 일단 넣어놓겠습니다. 자,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13개의 레퍼런스 중에서 01번이라고 태그를 붙이는 것들만 필터링 해줘라고 해서 2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개의 레퍼런스 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전체 레퍼런스 중에서 02번으로 필터링, 태그를 해둔 것들만 필터링 해줘라고 했을 때 이렇게 5개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레퍼런스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그룹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약간 필터링의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정희 선생님은 01번, 02번, 03번 3개도 다 넣어놨거든요. 그럼 나는 1번, 2번은 재해 처리하고 싶어라고 할 때는 이 각각의 그룹에서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은 remove reference from 그룹이라서 그룹에서만 재해시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remove reference from 그룹 하시게 되면 팝업창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때 delete를 누르시게 되면은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룹에서만 재해 처리가 돼요. 그래서 제가 01번에서도 한번 재해 처리를 해두게 되면은 이제 이정희 선생님의 논문은 제가 03번만 태그가 되어 있기 때문에 03번으로 태그한 것들만 모여라고 했을 때는 보입니다만 01번 태그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필터링에서 보이지 않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필터링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레퍼런스를 수집은 해놨지만은 사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초록 정보까지만 보는 건 아니에요. 원문까지 보시는 게 당연히 맞게 되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레퍼런스에 맞게끔 내가 원하는 파일을 어태치 파일을 통해서 붙여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태치 파일은 내가 원하는 해당되는 레퍼런스와 일치하는 PDF 원문을 붙일 수도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요. PDF뿐만 아니라 JPG, DOC, PPT 등등 다양한 유형의 파일들을 계속 붙여 나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뭐 붙이게 되면은 해당되는 아티클에 원문 파일 붙이실 거고, 뭐 원문이 이제 따로 피겨나 테이블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피겨 테이블 파일도 쭉 붙이실 테고요. 네, 서플리먼트리 매트리얼이 있으면 서플리먼트리 매트리얼 붙이시게 되겠죠. 그래서 파일은 계속 여러 개 붙여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맥시멈의 개수는 정해져 있지만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나의 레퍼런스에 많은 파일을 붙이실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붙일 수 있는 만큼 붙이셔도 아마 크게 무리 없이 붙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붙이실 때는 이 썸머리 탭에 보시면 어태치 파일이라고 있어요.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여기 썸머리 탭에 가시게 되면은 초록 지난 다음에 더 내려가시면은 여기 파일 어태치먼트 창목이 보이실 거예요. 간혹가다 이게 안 보여요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때가 있는데 그건 어떤 경우냐면은 이 썸머리 탭에 보시면 우측에 톱니바퀴 모양 옵션 보이시나요? 톱니바퀴 모양 옵션 눌러보시게 되면은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쇼할 수 있게끔 되는데 여기 쇼 파일 어태치먼트 창목이 취소되어 있으면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취소가 돼서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만 시켜주면은 파일 어태치먼트 창목이 보이게 되고 어태치 파일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내 PC에 있는 어떤 파일들이 다 붙일 수 있게끔 갖고 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붙여진 파일들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아이콘처럼 등장하게 되는데 이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오픈 위드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등장하게 될 거예요. 오픈 위드가 이 해당되는 파일이 만약 PDF다라고 하면 어크로벤 리더로 해당되는 파일이 docx다라고 하면은 MS 워드라고 이렇게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PC에서 해당되는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결을 자동으로 이렇게 오픈 위드로 등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파일을 잘못 붙였을 때는 이제 딜리트 버튼도 있습니다. 지우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셨을 때, 그러면 내가, 이렇게 파일을 붙인다는 건 알겠지만, 근데 내가 원하는 내가 수집한 레퍼런스가 이렇게 지금처럼 300건이 넘을 때는 이걸 하나씩 하나씩 300개를 붙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의 프로그램 중에 등장한 기술이 Find Text 기능이에요. 요거는 저널 사이트를 찾아서 자동으로 PDF 파일을 첨부해주는 기능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 이제 수집했던 레퍼런스들 중에서 그냥 임의로 한 5개 정도만 셀렉을 해볼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셀렉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너무 많이 하시면 좀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한 5개 정도만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보실까요? 자, 5개를 일단 저도 선택을 했고,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선택한 것 중에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Find Full Text라는 메뉴를 찾으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이거는 바로 이름이 있는 것.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안 하실 거면은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우측에 보시면은 여기 아이콘이 6개가 있습니다. 6개 아이콘 중에 좀 직관적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화살표가 아래로 돼 있고 PDF라고 작게 써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PDF를 다운받는 거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마우스 올리시면은 Find Full Text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요거 클릭하셔도 동일합니다. 클릭해 볼게요. 또는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Find Full Text 클릭 하시면 좌측에 Find Full Text라는 그룹이 등장하고 Searching이라고 등장하시게 될 텐데 보시게 되면은 교환으로 써있지만은 Searching은 내가 처음에 잡은 개수만큼 나오고요. 카운트가 하나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카운트가 빠질 때마다 3가지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되는데 첫 번째는 Found PDF로 해서 원문 PDF를 첨부했다는 게 되고요. 나머지는 Found URL가 not found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 found URL과 not found는 못 찾은 경우예요. not found로 나오는 경우들은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은 저작권에 따라서 구독하고 있는 저널 중에서 원문 접근이 허가된 것들만 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굉장히 스트릭한 것들은 not found로 등장하거나 found URL에서 그 제공하는 페이지까지만 가요. 그래서 그 URL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PDF 파일이 열리는 게 아니라 구매하세요 페이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못 찾는 경우도 대표적인 게 너무 오래된 아티클이라서 못 찾는 경우도 있고 특히나 국내 문헌은 좀 잘 못 갖고 옵니다. 아까 리스에서 찾았던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절대 못 갖고 와요. 그건 따로 받아서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제가 했던 거 보게 되면은 저는 found PDF가 3건이었고 found URL 하나, not found가 하나였어요. 이건 아예 못 찾은 겁니다. found URL 보시게 되면은 여기 summary 탭에 가보시게 되면은 아까 아래쪽에 파일 어태치먼트에 PDF가 붙어 있고요. 이게 오픈 상태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PDF 같은 경우는 오픈 위드 어도브 어크로벳에서 제가 어크로벳 리더 이제 깔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보실 수는 있는데 오픈이란 버튼은 PDF만 지원해줘요. 다른 DOC나 PPT나 이런 것들은 오픈이란 버튼은 없습니다. PDF는 유력에 오픈이 있는데 오픈 눌러보게 되면은 이렇게 PDF 뷰어가 엔드노트 상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PDF만의 엔드노트 뷰어가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그냥 직접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아마 좀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여기 썸머리 탭 옆에 보면 PDF라고 이렇게 보이셨을 텐데 요거 누르시면 아까 그 PDF 뷰어가 여기 이렇게 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물론 이렇게 보시기에는 너무 작죠? 그래서 대부분은 저도 좀 이렇게 밖으로 빼내서 보는데 여기 상태에서는 여기 우측에 이렇게 화살표 바깥쪽으로 우측 상단에 있는 거 있거든요.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팝업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빠져나와서 좀 크게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못 찾은 것들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못 찾은 건 사실 그게 아예 얘가 못 찾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없는 게 아니라 저작권에 막힌 겁니다. 그래서 그 도서 홈페이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풀테스트 링크 통하셔서 보시게 되면은 파일 다운로드 그냥 가능하세요. 대부분의 저는 다 다운로드 되기 때문에 도서 홈페이지 받아서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어트제 파일로 하나씩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PDF 보기는 아까 알려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메모 하이라이트 기능은 여기 있는 요 주석 버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게 되면은 여기에 있어요. 요거 돋보기 모양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 마커 어노테이션 버튼인데 돋보기 모양 오른쪽에 있는 마커 어노테이션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하이라이트 기능이라던가
또는 뭐 메모 기능이라던가 다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직접 메모도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작업을 내가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닫으시게 되면은 얘가 변경된 사항인데 저장하겠냐 물어봐요. PDF 바뀐 게 있는데 yes 누르시게 되면은 내가 메모한 것들 다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키 테이크어웨이라고 이렇게 등장하고 여기 별표 모양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엔드노트 내에 탑재되어 있는 AI 기능입니다. 그래서 원문을 요약을 해줘요. 이 정도의 양으로 요약을 해주게 되는데 요거는 그냥은 등장하지 않고요. 여기 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셔서 개인 계정 생성하신 다음에 요 에디트의 프리퍼런시즈 메뉴, 엔드노트의 프리퍼런스 메뉴 가시면 싱크에 여기 어카운트 넣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어카운트만 입력하시게 되면 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PC는 제 어카운트가 아마 네, 이 비밀번호 바뀌어서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자꾸 바뀌어가지고 제가 좀 바꿔서 아니네요. 저도 계속 비밀번호를 바꿔가지고 항상 그렇죠. 저희가 항상 로그인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네, 다음에 제가 하게 되면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이렇게 교환에 있는 것처럼 요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요약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정만 만드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인드 푸테스트를 설명을 드리고 나면은 선생님 궁금해하신 것들 많이 있으십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그러면은 이 몇 퍼센트의 확률 정도로 여기에서 붙여올 수 있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오픈된 소스, 오픈 어세스 저널들 위주로 모아 놓으시고 저작권을 스트릭하지 않다고 하면은 거의 90% 100%다 붙습니다. 근데 저작권을 너무 스트릭하거나 국내 논문만 모아놨다? 그러면 10%도 거의 안 붙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이 레퍼런스 모으는 형태에 따라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PDF를 붙여오게 됐을 때는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닫고 나서 제가 갖고 있던 엔도트 라이브러리를 아까 설명드렸죠? 이거를 압축을 해서, 이거 압축해서 보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압축을 해가지고 제가 선생님한테 전달을 드립니다. 선생님들이 이 압축을 해제하시고 이 엔도트 라이브를 열으시게 되면은 앞전에 제가 수집했던 PDF 다 붙어 있는 상태로 가게 될 거고요. PDF가 붙어 있는 상태로 이 메모까지 다 같이 가게 됩니다. 요새는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레퍼런스 리스트들을 별도로 엑셀이나 워드에다 정리를 쭉 하시고 PDF 파일을 별도로 다른 폴더에다 저장을 하시면서 요거랑 일치시켜서 이름들을 다 PDF 이름들 바꾸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하셨어요. 지금은 안 그렇게 합니다. 그냥 이렇게 레퍼런스 다 모으신 상태에서 리스트는 여기 썸머리 탭을 통해서 이렇게 쭉 초록까지 보시는 거고요. 전체 다 잡은 다음에 파인드 푸테스트 돌려버려가지고 다 PDF 붙여버리고 안 붙은 것만 도서관 홈페이지 찾아가지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대로 어태치 파일 하셔서 하나씩 하나씩 좀 붙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자체에다가 내가 PDF 같은 거 메모해가지고 이 자체를 그냥 다 공유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한 인터페이스 보시게끔 되어 있으세요. 물론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셔서 요 인터페이스보다 이전 방식을 계속 추가하신 경우도 있는데 하시다 보면 언제는 이 인터페이스 하나에서 움직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궁금해하시는 거는 저는 이 PDF 파일을 내가 따로 갖고 있고 싶다. 이 인터페이스 내에서가 아니라 갖고 있고 싶다라고 하신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요거 클릭하신 다음에 세이브 에즈 버튼 누르시면은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따로 저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세이브 에즈 버튼 누르면 이렇게 바탕화면 쪽이나 이런 데 저장할 수 있는데 파일 이름은 기본적으로 저자, 연도, 그다음에 타이틀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또 이제 또 원하시는 거는 그러면 내가 이거 세 개 있는 거를 하나 받지 않고 한 번에 끌고 오고 싶어요를 또 원하시거든요. 한 번에 다 받고 싶어요를. 어딨냐면은 여기 데이터 폴더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태치 파일한 거는 이 데이터 폴더 내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PDF란 폴더가 이제 하나라도 PDF가 붙게 되면 PDF란 폴더가 생성이 되는데 여기 이렇게 난수로 표기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끌고 와야 되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린 저자 연도 타이틀의 일부로 이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여기 우측 선대다가 별점 PDF로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 전체 컨트롤 A 눌러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다 뽑아낼 수 있죠. 그래서 예전 어떤 선생님은 이거 하나 들어가서 카피 페이스트 하셨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 PDF 폴더 내에 여기 쫙 이게 한 500개 있다라고 했을 때 별점 PDF라고 우측 상단 검색만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내가 갖고 있던 PDF 폴더 내에 있는 거 다 갖고 올 수 있고 컨트롤 A 눌러서 한 번에 카피 페이스트 하시게 되면은
내가 엔드노트에 find 푸테스 했던 아티클, 모든 PDF들을 다 빼서 저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것들은 내가 이미 PC에 PDF 파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많이 저장되어 있는 PDF 파일들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라고 했는데 이것들은 내가 엔드노트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갖고 오는 방법은 상단의 파일 메뉴에서 임포트의 폴더 기능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내 PC에 저장된 PDF 파일들을 갖고 올 수 있는데 한번 이거는 제가 시연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 이거구나 아실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ABC 프로젝트란 폴더가 있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PDF 파일이 3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더 많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PDF 파일을 제가 갖고 있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갖고 와보도록 할게요. 그럼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상단 파일 메뉴에서 임포트의 폴더 기능을 쓰는 겁니다. 그럼 제 PDF 파일들을 갖고 올 수 있어요. 폴더를 눌러보게 되면은 이게 조그만 옵션 창, 아니, 조그만 팝업 창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임포트 폴더라는데 여기 추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ABC 프로젝트란 폴더를 선택을 해주면 돼요. ABC 프로젝터 선택. 그 다음에 저는 하이 폴더가 만약에 있으면 갖고 오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룹도 만들어 달라고 옵션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다음에는 임포트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PDF 단일이에요. 그래서 PDF 파일만 임포트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플리케이트는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임포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아까 파인드 프텍스 마찬가지로 양이 많으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작업을 걸어두시고 뭐 다른 곳에 다른 작업들을 하고 오신다거나 다른 작업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작업이 끝나게 되면은 이렇게 좌측에 제가 그룹을 만들어 있기 때문에 ABC 프로젝트라는 그룹을 만들어 줬고요. 임포티드 레퍼런스 3개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PDF 붙여왔고요. 당연히 PDF를 갖고 왔으니 임포트했으니까 갖고 왔겠죠. 썸머리 탭에 보시게 되면은 초록 점까지 다 등장한 거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HTML 가보시게 되면 아까 펌메드 수집한 것처럼 다 갖고 옵니다. DOI도 갖고 오고요. 네, 키워드, 앱스트랙 갖고 오고요. 이런 식으로 PDF만 반입을 해도 PDF에 있는 메타데이터를 읽어내서 그 나머지 정보들, 서지 정보들 다 끌고 와서 이렇게 다 심어줍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내가 다시 펌메드에서 정보를 수집해서 PDF를 첨부할 필요 없이 PDF만 반입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조금 제한점이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첫 번째 거 보여드릴까요? 첫 번째 거 보면 뭔가 허전합니다. 물론 PDF 파일은 들어와 있어요. PDF 파일은 들어와 있는데 LTE에 가보시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타이틀명에 파일명만 붙어 왔어요. 이 경우는 뭐냐면은 이 파일 자체에 메타데이터가 없어서 그래요. 이 파일이 2005년도에 만들어진 논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일에 메타데이터가 안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갖고 올 정보가 없다 보니까 아예 못 끌고 온 경우입니다. 교환에도 써 있지만은 이렇게 DOI가 없기 때문에 메타데이터에 DOI가 없기 때문에 못 갖고 온 경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내가 직접적으로 펌메드에서 검색을 하시고 나머지 비어있는 것들을 카피 앤 페이스트 하시면서 아까 우리가 뉴 레퍼런스 맞는 것처럼 새로 채워주면 되긴 합니다. 근데 그걸 내가 손으로 일일이 다 채우고 있기에 너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엔도드를 좀 더 빠르게 채울 수 있는 방법 뭐가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이 Find Reference Update 기능을 쓰시면 좋아요. 요거 쓰시면 금방 채울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PDF에 DOI 정보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DOI가 없을 때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하나씩 하나씩 카피해서 페이스트 해주시긴 하셔야 되세요. 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여기 교환해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비어 있는 거를 내가 펌메드에서 검색을 했을 때 물론 펌메드에서는 아티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자, 펌메드에서 이렇게 뭔가 검색을 했을 때 그 해당되는 아티클이 나오게 될게요. 물론 이거 아닙니다만 그냥 제가 임의로 갖고 올게요. 자, 만약에 내가 비어있는, 이렇게 정보가 비어있는 아티클, PDF에 대해서 펌메드에서 검색을 했더니만은 펌메드에서 검색 결과가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DOI라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DOI, 그쵸? 여기 아래에 있어요. 그럼 요거 10점 이렇게 써 있는 요 부분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카피를 합니다. 복사. 교환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피를 하고 엔드노트에 온 다음에 어디다 붙여야 되냐면은 이 디오
DOI라는 필드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네, 세이브해요. 그 다음에 교환한 대로 썸머리 탭에 가셔서 저는 그냥 주로 여기서 많이 하는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 하시고 Find Reference Update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환에 있는 저런 레퍼런스 업데이트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얘가 DOI 정보를 막 탐색을 합니다. 엔드노트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원래 금방 등장해요. 원래는. 자, 이렇게 등장한 게 뭐냐면은 왼쪽에는 제가 입력한 DOI 정보를 기반으로 얘가 정보를 끌고 온 거예요. 오른쪽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비어져 있죠. 제일 위에 있는 업데이트 올 필드에서 다 채워줘라고 해주게 되면 업데이트 올 필드 다 채워줘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에디트 탭에 가게 되면은 제가 입력하지 않았던 정보들이 다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뭘 기반으로? DOI 정보를 기반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우면 좀 빨리 채울 수 있어요. 그래서 금방금방 채울 수 있으니까 비어 있는 것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툴즈 메뉴였네, 툴즈 메뉴. 저는 그냥 계속 마우스 우클릭하는 게 익숙해가지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하셨던 거 보시게 되면은 펌메드에서 정보도 막 갖고 와서 파인드 푸테스트 했었고 PDF도 막 갖고 와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수집할 때마다 이게 들어왔었나 안 들어왔었나를 일일이 체크하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권장드리는 게 수집할 때는 그냥 막 수집하세요. 중복 신경 쓰지 말고 막 수집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뭔가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 또 논문을 써야 되겠다라는 뭔가 직전 단계에 오게 되면, 즉 수집 다음 단계에 오시게 됐을 때는 그때 한번 중복을 떨궈주면 됩니다. 그때 한번. 그 중복을 떨궈주는 방법은 이 상단 라이브러리 메뉴에 보시면 Find Duplicate 메뉴를 통해서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시고요. 요거는 여기 41번 슬라이드에서 42번, 43번 슬라이드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제가 16개의 레퍼런스 수집을 해놨는데 여기서 한번 중복된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그러니까 이때 중복을 찾을 때는 All 레퍼런스 그룹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세요. All 레퍼런스 선택하시고 상단 라이브러리 메뉴 중에서 Find Duplicate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Find Duplicate 클릭. 자, 하셨을 때 만약에 중복된 게 없으시게 되면은 중복된 게 없습니다 하고 팝업창 OK 버튼 나올 거예요. 그럼 그냥 OK 확인 눌러주시고 지금 제 화면을 같이 봐주시면 되고 만약 중복된 게 나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등장하게 될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중복이에요 라고 보여주는데 요게 뭐냐면은 이제 혹시 중복인지 체크해 보세요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내가 체크하거나 뭐 킵할 수 있거나 이렇게 스킵하거나 킵이 되거나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중복을 다 제거하게끔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킵하는 경우나 스킵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고요. 그러면 이제 얘가 엔드노트가 중복을 확인하는 방식이 너무 단순합니다. 이 알파벳 하나 또는 구두점 하나까지 똑같으면 그냥 중복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글자가 똑같습니다라는 걸 내가 중복입니다라고 설정해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keep remaining references라는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중복된 것들 중에서 중복이 된 것들만 제거를 해주고요. 안 남은 거, 중복이 안 돼 딱 고유의 것만 한 개만 남겨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keep remaining reference 눌러보시게 되면은 트래시로 중복된 2개가 넘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중복이 안 된 14개의 깔끔한 정보들만 남아있게 됩니다. 다만 이게 깔끔하게 쫙 남으면 제일 좋은데 좀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이런 경우인데 지금 이 2개의 레퍼런스는 완전 동일한 레퍼런스예요. 타이틀도 똑같고 DOI 정보가 다 똑같은데 얘가 보시면 저널명이 좀 다르게 들어왔고요. 저자명도 좀 표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표현형이 달라졌어요. 이게 왜냐면 데이터베이스마다 동일한 정보를 받지만은 이거를 표현할 때 조금 다르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펀메드에서만 갖고 왔다라고 하면 대부분 중복 제거하면 다 날라가요. 근데 펀메드, 뭐 EM베이스, 구글 뭐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갖고 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마다 조금씩 다르게 형식, 표현형이 달라서 중복이 제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제거를 하면 좋게 됐냐면은 저 같은 경우 대부분 타이틀로 정리를 하는데 타이틀로 정리를 하신 상태에서 위에서부터 보면서 내려오다가 내가 딱 봤을 때 중복된 게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우클릭하시고 무브 레퍼런스 트래시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무브 레퍼런스 트래시 하면 이제 휴지통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이제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매번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다음 작업 전에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지우시다 보면은 가끔가다 잘못 지울 때가 있으실 거예요. 무브 레퍼런스 트래시 잘못 지우실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트래시 쪽에 가보시게 되면은 내가 잘못 지은 걸 확인하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다시 올 레퍼런스를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복구가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복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복이 제거가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게 되는데, 그 다음 스텝을 하실 때는 대부분 두 가지 형태로 정리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설명드린 그룹으로 정리를 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새로운 라이브를 아예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룹 같은 경우는 전체 레퍼런스가 좀 적을 때는 추천을 드려요. 근데 전체 레퍼런스가 한 1000개, 2000개 넘어갔을 때 그룹을 한다? 그럼 매번 거기 안에서 골라내는 게 더 일입니다. 그리고 너무 많아졌을 때 만약에 엔도트 라이브러리 자체가 만약에 뭐 손상이 났거나 오류가 나서 열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을 때는 1000개, 2000개의 레퍼런스 다 사라질 수도 있는 불안감이 좀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할 때마다 뉴 레퍼런스를 만드세요라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전체 레퍼런스 개수가 좀 많아졌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 이제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뉴 레퍼런스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아예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냥 파일에 뉴를 눌러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던 것처럼 새로운 엔도트 라이브를 하나 더 만듭니다. 그렇게 만들게 되면 엔도트 라이브를 하나 더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엔도트 라이브는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워드도 문서별로 이제 종류별로 여러 개 만들어서 매번 새 문서 생성해서 쓰듯이 엔도트 라이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쓰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만들어 쓰실 수도 있게끔 되어 있으신데, 이때는 이제 또 새로 수집을 하셔야 되니까, 그럼 내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여기서 쓰고 싶은데요 라고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케이스 리포트를 위해서 요 5개 아티클을 가지고 쓰겠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5개를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카피 레퍼런스 툴을 할 수 있습니다. 카피를 할 수 있어요. 물론 뉴 라이브를 하시게 되면 새로운 라이브를 다시 생성하시는 거고요. 제가 지금 아까 새로운 라이브 만들 때 2025, 0925 케이스라고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 이제 제가 열어놓은 라이브가 이렇게 보입니다. 또는 추즈 라이브로는 제가 열어놓지 않은 것 중에 제 PC에 저장되어 있는 라이브를 선택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라이브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거에다 카피를 시켜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5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개만 가지고 케이스를 쓸 거예요. 요 엔도트 라이브러리로. 그럼 카피를 하면 장점은 뭐냐면은 제가 아까 PDF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 PDF 붙여놓은 거가 다 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카피를 하시려면 내가 미리 작업해 놓은 것들에 대한 모든 값들이 다 동일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것을 카피하셔도 되시고 또는 새로 만드셔도 새로 만들어서 새로 수집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새롭게 정리한 엔도트 라벨이 끝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다시 내가 워드와 함께 논문 작성을 할 때 레퍼런스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참고문헌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작업 이 두 가지 정도만 거의 쓰게끔 되어 있으세요. 워드에 보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탭 메뉴는 엔드노트를 설치하고 나면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온 거고요. 선생님들도 엔드노트를 PC에 설치하시면 여기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이 메뉴에서 되게 많은데 대부분은 추가나 삭제 이 두 가지만 거의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제 47번 슬라이드부터는 참고문헌 삽입에 대한 게 두 페이지가 연속적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 연속되는 두 페이지를 한번 그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 PC에서 워드 일단 실행을 해주시도록 할까요? MS 워드. MS 워드를 실행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 문서 하나. 저희가 연습할 필드가 필요해요. 새 문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제 우리 작업을 하게 되면은 좀 어디에 어떻게 들어온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엔도트 라이브를 보시게 되면은 썸머리 탭에 이렇게 초록이 있습니다. 초록의 일부분을 카피 그대로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 우클릭, 아니, 마우스 우클릭 메뉴가 없어서 드래그 하셔서 컨트롤 C 하시게 되면 카피가 되실 거거든요. 요 썸머리 탭에서. 에디트 탭에서는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카피 메뉴가 등장해요. 마우스 우클릭 하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카피. 네, 썸머리 탭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냥 거기서 컨트롤 C 누르시고, 네, 워드에 오셔서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이렇게 잘 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글을 쓰고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글을 쓰고 있다 정도만 가정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좀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워드에서 내가 내용을 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엔도트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정보를 갖고 올 거다. 이렇게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될 거는 워드에 엔도트 탭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여기 없으신 경우도 있으신데 여기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참고문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넣으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본문 내에 내가 인용하고자 하는 곳에 커서를 두시면 되세요. 아, 여기에 이제 인용을 넣어야 되겠구나. 그럼 커서를 클릭해 두시면 됩니다. 물론 인용 번호는 구두점 앞쪽에 인용될 때도 있고 구두점 뒤쪽에 인용될 때도 있는데 이거는 내가 투구하는 저널에 맞춰서 그 맞춰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일단 구두점 앞쪽에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두점 앞쪽에 인용 커서를 두고 그 엔드노트로 오신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강사 열려 있을 때 그래서 주얼로 띄워놓고 하시면 좀 편리하긴 합니다. 인용할 것들을 이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저는 한 3개 정도 선택을 해볼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3개를 선택했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3개를 일단 선택했어요. 물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세요. 뭐 아무거나. 3개를 선택을 했고 선택을 된 상태에서 다시 워드로 오신 다음에 인서트 사이테이션 글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엔드노트 탭 메뉴에서 가장 좌측에 있는 인서트 사이테이션 글자 요 위에는 아이콘 말고요. 요 아래쪽에 있는 글자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서트 사이테이션 글자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은 4개의 메뉴가 등장하게 되는데 두 번째 있는 인서트 셀렉트 사이테이션즈 메뉴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은 본문 내에 인용 정보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저처럼 이렇게 물결 가로에 뭐 저자, 연도, 샵 넘버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요. 요 옆에 있는 드롭다운 바가 있는 위치, 드롭다운 바가 있는 위치 바로 아래에 있는 업데이트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한번 리프레시가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식의 인용 정보와 아래쪽에 참고 문헌 형태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근데 지금 형태가 저처럼 이렇게 숫자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등장하실 수도 있으세요. 어떤 식이냐면은 이렇게 저자 연도 순으로 등장하고 아래쪽에는 참고 문헌의 서지 정보와 함께 초록 정보까지 막 다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이거를 표현하는 스타일이 결정이 이렇게 어노테이티드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럼 한번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게 밴쿠버 형식 많이 쓰거든요. 밴쿠버 형식 한번 바꿔볼까요? 밴쿠버로. 여기 드롭다운 바를 눌러서 밴쿠버로 바꿔보시게 되면은 표현형이 바뀝니다. 그래서 본문 내는 가로 숫자로 이렇게 되고 1번, 2번, 3번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다른 위치에 한번 커서를 더 보시고 아까 1번부터 3번 뭐 번호가 있으시겠죠? 세 개에서는 1번부터 3번일 텐데 그 뒤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커서를 두신 다음에 엔드노트 라이브로 오셔서 뭐 다른 레퍼런스들 또 선택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저는 뭐 한 4개 선택을 해볼게요. 다른 레퍼런스 선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오셔서 Insert Citation에 Insert Select Citations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똑같이 또 물결 가로로 등장할 수 있는데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 버튼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본문 내 인용 정보 다시 모양 바뀌고요. 저는 지금 4개를 추가했기 때문에 앞에는 1번부터 3번, 뒤에는 4번부터 7번으로 번호를 자동으로 잡아주고요. 아래쪽에 7개의 레퍼런스가 정렬된 것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이제 써보신 선생님들은 이게 왜 편한지 바로 보이실 거예요. 기존에 이제 논문을 한 편이라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 게 뭐냐면은 일단 본문 내 인용 정보가 숫자로 표기될 때는 인용된 순서 순으로 숫자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숫자를 순으로 다 맞춰줬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숫자를 맞춰놨는데 뭐 이제 같이 논문 쓰시는 교신저자 교수님이 뭐 2개는 빼시고 2개는 다시 집어넣으시고 문단 위치 바꿔주세요 이렇게 했으면은 이 숫자를 다 손으로 또 바꿨어야 됐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손으로 일일이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엔드노트가 자동으로 맞춰줘요, 이거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7개의 레퍼런스 순서대로 쌓여져 있는데 이 레퍼런스의 순서도 이제 뒤죽박죽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근데 자동으로 엔드노트 맞춰주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모양이 통일성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저자 쭉 끝나고 타이틀 나온 다음에 연도 다음에 세미콜론, 볼륨, 가로 이슈,
콜론의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페이지의 레인지 표기도 역시나 동일하게 다 통일성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앞전에 봤었던 스타일을 이제 맞춰주게끔 돼 있는데 이 스타일이 전체 레퍼런스의 개수에 상관없이 모든 걸 통일성 있게 맞춰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만 바꿔주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모양을 한 번에 30개든 100개든지 다 바꿀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엔드노트를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엔드노트를 쓰셔서 논문을 쓰시게 되면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쓰시면 시간을 무진장 쏟아붓게 되어 있어요. 이 논문 작업들은. 자, 그러면 이제 삽입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물론 삽입하는 기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버튼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요 위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여기서 내가 검색을 해서 여기서 지정해서 갖고 오는 방법들도 있고요. 또는 뭐 드래그 앤 드랍도 있고 카피 앤 패스도 있고 하긴 한데 저희가 이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이유는 내가 인용할 위치에 커서를 두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인용이 되는지 바로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인용할 것들을 내가 셀렉트를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하기 때문에 크게 틀리는 일 없이 잘 인용을 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주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삽입을 했을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건 뭐가 있냐면은 쭉 드래그를 해보시게 되면은 좀 더 회색 음영이 진한 부분 영역들이 좀 보이게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은 아까 용어 설명들 때 말씀드렸던 필드 코드 영역들이 되게 되는데 여기는 엔드노트에서 정보를 갖고 온 영역입니다라는 걸 좀 더 진한 회색 음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 진한 회색 음영 영역들은 우리가 임의로 편집을 하시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무슨 뜻이냐라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2번 레퍼런스를 내가 잘못 넣었어요. 그럼 지우고 싶을 땐 대부분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딜리트 버튼이나 백스페이스로 지우시게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이미 편집이 됩니다. 그러면 안 되세요. 또 다른 경우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요 첫 번째 문단이 뒤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서 이거를 그대로 잘라내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라서 뒤에다 붙일 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세요. 왜죠? 지금 보시면 회색 진한 음에 같이 들어갔죠.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잘라내면 안 돼요. 그러면 틀어지게 됩니다. 번호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됐냐라고 하면 이 필드 코드는 우리 눈에는 1번, 3번, 4번, 7번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앞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여기 안에는 저자, 연도 뭐 이런 정보부터 해가지고 초록 정보들까지 들어와 있는데 단지 우리 눈에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라고 옷만 바꿔 입혀 놓은 거예요. 사실 여기 안에 데이터가 무진장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카피 앤 페이스트라거나 또는 딜리트나 백스페이스를 지우시게 되면은 그때 그 코드들이 다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작업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교환의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참고문을 삭제만 잘 해주시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삭제는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삭제는 어떤 순서로 하시면 되냐면은 아까 insert citation 했던 버튼의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edit and manage citation 버튼이 보실 겁니다. edit and manage citation 이 버튼 클릭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넣었던 것들이 리스트업이 돼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확인하고 지워주시면 되세요. 자, 확인하실 수 있는 것들은 각각에 있는 저자, 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지우고자 할 때 어떤 게 어떤 정보인지 잘 기억이 안 나실 때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레퍼런스, 에디트 사이테이션 탭 메뉴 옆에 레퍼런스라는 탭이 있는데 눌러보시게 되면은 타이틀 정보부터 전월명이라 다 볼 수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이제 대부분 리뷰가 많이 되어 있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지워야지 이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러면 이제 지울 게 확인이 되었으면은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검은색 옆삼각형이 있는데 검은 옆삼각형을 누르시고 리무브 사이테이션 눌러주시면 됩니다. 검은 옆삼각형에 리무브 사이테이션 클릭. 그럼 저는 이제 두 개씩만 남겨볼게요. 리무브 사이테이션, 리무브 사이테이션. 자, 이렇게 지울 때는 여기 리무브 사이트 했다고 해서 바깥쪽에 바로 활성화는 안 됩니다. OK 버튼 눌러야지만 이제 이게 적용이 돼요. OK 눌러보시게 되면은 적용이 되면서 번호 정렬 자동으로 다시 잡아주고요. 아래쪽에 레퍼런스 4개만 깔끔하게 잘 남겨서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지우는 건 이제 확인이 됐고, 그럼 문단을 바꿀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면은, 자, 이 첫 번째 문단 내리고자 할 때는 대부분 여기다가 제가 먼저 주기를 남깁니다. 그래서 뭐 참고 문헌, 뭐 1번, 뭐 2번, 뭐 이렇게 대략 이렇게 남겨볼게요. 여기 참고 문헌 1, 2번이 있었습니다라고 남겨놓고요. 이 첫 번째, 두 번째 있던 1, 2번 레퍼런스를 일단 지웁니다. 일단 빼놔요.
자, 지워놓고, 그럼 이제 드래그해서 문단을 잡아도 회색 진한 음영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잘라내신 다음에 뒤에다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참고문헌 1, 2번 있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아까 참고문헌 인용했던 1, 2번을 다시 엔도트 라이브를 갖고 와서 1, 2번을 인용을 해줘요. 그래서 다시 업데이트 한번 리프레시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붙게 됩니다. 아까 1, 2번인데 왜 3, 4번이 됐죠? 이렇게 하시는데 아까 이게 다시 1, 2번으로 변형이 되니까 뒤에 있던 게 이제 먼저 이용돼서 1, 2번 바뀌었으니까 3, 4번이 맞고요. 요게 내가 남긴 주기 텍스트만 지워주면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작업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진한 회색 음영 건들지 않고 나머지 영역들만 건드리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또는 내가 건드려야 될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잠깐 지웠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두점 앞쪽에다가 이렇게 입력을 해놨는데, 구두점 뒤쪽으로 참고문헌 번호가 이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구두점을 지우고, 구두점 앞쪽에다 찍게 되면은, 구두점 뒤쪽으로 이동이 되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건드리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가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키워드 다음에 요 인용 번호가 한 칸 띄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스페이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페이스 준 상태로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인용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웃풋 스타일 변경은 아까 좀 보셨습니다. 우리가 몇 번 바꿨죠. 여기 위에서 바꿨는데 여기 보이는 것만이 끝은 아닙니다. 아웃풋 스타일은 저널마다 다 양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다운로드 받거나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운로드는 엔도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전주제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전공에서 내가 보는 저널의 것들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제작을 해드려요. 왜냐면 이게 직접 수정은 가능한데 수정하고 편집하는 거 배우시려면 2시간은 배워야 돼요. 너무 그 시간이 기니까 도서관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 보셨던 도서 홈페이지 한번 와보실까요?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고 로그인 아마 세션이 저도 끝나서 다시 로그인하고 엔드노트를 받으셨던 다운로드 받았던 메뉴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운데 있는 엔드노트 메뉴 엔드노트 아이콘으로 들어오신 상태에서 탭 메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탭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스타일 탭 메뉴 들어가시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업로드를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업로드된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내가 원하는 저널명을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없다 또는 받았는데 너무 오래됐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옆에 스타일 신청이라는 탭 메뉴 누르셔서 여기서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십니다. 스타일 신청 탭 메뉴에서 누르셔서 하시게 되면은 대부분은 저널명이랑 그 저널의 홈페이지, 저널 홈페이지를 좀 붙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저널 홈페이지 참고해서 거기에 맞는 형식으로 작업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업로드된 거, 그래서 저널 오브 푸드 프로텍션이라는 저널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것들에 대한 정보들이 쭉 있게 되고 아래쪽에 가면은 파일이 첨부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일 첨부되는데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용이 가능하신데 이게 다운로드 받았다 바로 이용은 안 되세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은 제가 항상 이렇게 올릴 때 이렇게 정보들을 올려놓은 다음에 아래쪽에다가 스타일 파일 사용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하고 이렇게 링크를 하나 걸어 놓습니다. 이 링크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스타일 파일 이용하느라 제목인데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이 페이지를 꼭 읽으셔야 되세요. 왜냐면은 받아서 어디다 저장합니다라는 것들에 대한 정보랑 어떻게 이용합니다가 다 써 있거든요. 이걸 꼭 보시고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받았다고 해서 바로 쓸 수는 없고요. 제가 받은 파일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받은 파일을 여기 다운로드 폴더에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잘라내서 내 컴퓨터의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엔드노트 설치된 버전의 스타일즈란 폴더에 집어넣어야 돼요. 좀 경로가 있죠? 그 경로가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써 있어요. 이 경로대로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이 경로대로 집어넣은 다음에 내 워드에 와서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작업은 선생님들도 지금 하셔도 되는데 스타일이라는 탭 메뉴에 들어가셔서 셀렉트 언어 스타일 눌러보시게 되면 셀렉트 언어 스타일 스타일의 드롭다운 바의 메뉴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셀렉트 언어 스타일 누르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엔도트가 제공한 스타일 파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기본형이다 보니까 좀 오래된 것들도 많고 안 맞는 것도 많이 있어요.
다운을 받게 되면은 제가 아까 저널 오브 푸드 프로텍션이라는 저널이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여기 안에 들어옵니다. 여기 안에. 그래서 여기서 OK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되는 저널의 스타일이 입혀지면서 이렇게 보여지게 돼요. 이 저널은 본문 내는 저자 연도수를 표기하게끔 되어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표기하게끔 되어 있었고, 뭐 DOI까지 표기하게끔 되어 있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방식들은 이 스타일 파일들이 지정을 해주니까 신청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위 논문 쓰시는 선생님들도 학위 논문 스타일 파일이 있습니다. 학위 논문은 어디서, 스타일 파일을 어디서 받으시냐면은, 아까 우리 스타일 게시판 여기 들어오셨을 때 제일 상단에 올려놨어요. 성의규정대학원 학위 논문 스타일 파일 올려놨고, 우리 학위 논문이 그 투규정이 15년도 3월에 개정된 뒤로 특별하게 개정된 게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에 두 개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는 들여쓰기 안 된 거, 하나는 들여쓰기 된 건데, 두 개 다 받아서 적용해 보신 다음에, 각각을 적용해 보신 다음에 내가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딱히 규정이 안 돼 있어가지고 원하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페이지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될 게 Convert to Plain Text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논문을 이제 다 쓰셨어요. 아까 전에 이제 작업을 해서 참고문도 다 집어넣고 영문 교정까지 다 끝나서 이제 투고를 하시려고 하는데, 투고하기 전에 이제 막 내가 어서 가이드라인들을 쭉 보다 보니까 어서 가이드라인 이렇게 써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레퍼런스 매뉴얼 소프트웨어를 썼다고 하면은 필드 코드를 제거를 하고 매뉴스크립트 제출하라고 써 있는 경우는 간혹가다 있어요. 물론 없는 경우는 그냥 내셔도 됩니다. 근데 있을 때는 이걸 제거를 꼭 해주시고 내셔야 되세요. 왜냐면은 이 필드 코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에디터들이 편집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필드 코드가 제거가 필요한데, 이걸 제거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앞전에 보여드렸던 Convert Citation and Bibliography의 Convert to Plain Text라는 메뉴, 교환에 있는 그 메뉴예요. 이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필드 코드는 다 지워지고 텍스트만 남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선생님들도 Convert Citation and Bibliography의 Convert to Plain Text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뭔가 팝업이 뜹니다. 저장하겠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Save, Yes 일단 누릅니다. Yes. 그럼 어디다 저장할 거냐 물어봐요. 그럼 일단 저는 바탕화면 쪽에 저장을 일단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깜빡인 다음에 문서 2 이렇게 하면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텍스트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제 드래그를 해보시게 되면은 회색 진한 음영이 아예 안 잡힙니다. 여기 이제 필드 코드가 제거된 형태예요. 필드 코드만 끊어내고 텍스트만 남긴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출을 하시는 용도로 쓰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출을 하시고 나서 억셉이 되고 퍼블리시 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리젝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선생님들이 이제 문서를 다시 작성을 이제 하시게 될 텐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리젝이 돼서 내가 다른 타겟 저널을 이제 선정을 했어요. 그 저널에 맞춰서 형식에 맞춰서 이제 막 수정을 하시게 될 겁니다. 매뉴스크립트 다시. 자, 수정을 하신 다음에 그 저널의 양식에 맞춰서 내가 스타일 파일을 바꾸셔서 딱 바꿔서 클릭을 했는데 안 바뀝니다. 네, 스타일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교신절 교수님이 그러면 이번 저널에는 뜰 때 참고문은 2개를 넣고 3개를 빼자 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새로 집어넣으려고 다시 작업을 클릭을 해서 인서트를 했더니만은 제가 넣은 것들이 그냥 혼자서만 떠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돼요. 뭔가 에러도 등장하고 떠돌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꾸만 이상한 현상들이 벌어져요. 뭐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당황하신 경우들이 있으신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필드 코드가 없어서 기존에 내가 작업할 때 엔드노트 라이브랑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요 워드 파일이랑 요 엔드노트랑 원래 같이 썼던 건데 다시 연결해 주세요라고 하신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연결 안 됩니다. 연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아까 이거 깜빡하면서 문서 2가 만들어졌을 텐데 이거 하나 내려보시게 되면은 이 문서 원래 우리가 했던 거 연결해 놓은 거 여기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남아 있기 때문에 요 문서를 그대로 잘 저장하고 있다가 요 문서로 다시 편집하셔서 다시 제출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내가 작업을 다 하고 나면은 이렇게 워드 파일과 엔드노트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까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와 연동된 워드 파일 요거를 최종본을 항상 잘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네, 근데 투고할 때는 아까처럼 플레인 텍스트로 만든 걸로 별도로 저장해서 제출만 하시고, 제출하실 뒤에 요 파일은 잘 갖고 계세요. 마지막 최종 작업 파일을. 그러다가 만약 리젝이 됐다면 요 파일을 열으셔야 됩니다. 요 파일을 다시 열어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연동돼 있는 것과 연동한 엔도트 라이브러리. 이렇게 필드 코드 남아있는 것. 요걸 열어서 그 다음에 다시 다른 타겟 저널에 맞춰서 다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셔야지만 레퍼런스 넣고 빼고 네, 또 스타일 입히는 거 금방금방 할 수 있어서 다음 타겟 저널에 맞춰서 모양 바꿔서 내시기 편하실 거예요. 자, 오프라인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지금 요거를 핸드폰으로 스캔하시면 되겠고요. 아, 이거 뭐 다른 장사하는 건 아니고 만족도 설문조사 링크입니다. 그다음에 온라인에 계신 선생님들한테는 줌의 채팅창으로 링크를 드렸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아마 구글 폼으로 되어 있는 오늘 교육 만족도 설문지가 있는데 그냥 클릭 하시면서 항목 몇 개 안 됩니다. 하시면서 마무리 내용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엔드노트는 논문 작성을 좀 도와주는 도구인데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간을 무진장 단축해주는 툴입니다. 꾸준히 잘 쓰시면 되는데 첫 번째 좀 잘 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정보를 수집할 때 좀 확실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엔드노트 라이브러는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지만은 논문 하나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연동해서 쓰시면 되세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논문 하나에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하나 이렇게 세트입니다. 이렇게 묶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정할 때는 에디트 메인 사이테이션 메뉴 꼭 쓰셔서 삭제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시다 보면 이제 궁금한 것들이 생기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을까? 또 이런 기능은 없을까라고 궁금하신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때는 뭐 홈페이지나 이메일 전화 주셔도 되고, 뭐, 여기 이제 근무하시는 사람들은 CMC톡가 있으니까 C톡으로 메시지를 저 사서팀 이승재를 찾아서 C톡으로 주셔도 되시고요. 또는 이제 정 안 되면은 노트북 가지고서는 도서관 방문해 주셔도 됩니다. 저랑 시간만 맞춰서 약속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오시면은 제가 직접 봐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